지금 갈등이 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번에. 예. 이번 선거를 갖다 한동훈 때문에 졌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가 다 책임져야 될 일 아닙니까? 일단은 선거 패배 책임 당연히 누가 지는 겁니까? 선거를 이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그 사람 때문이냐는 다른 문제라잖아요. 아하. 패배의 원인은 따로 있거든요. 사실상 대부분 다 대통령이었단 말이죠. 예. 안 갔다라는 것은 내 독자 행보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봐요, 저는. 문제는 뭐냐, 보수가 비전이 지금 없거든요. 예. 인구학적 구성이라든지 점점 선거의 그 구도는 그쪽 보수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될 겁니다. 예. 왜 자기들을 찍어야 되는지 얘기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지층들, 최소한 중도층들까지도 자기들을 왜 찍어야 되는지 이유를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별했다. 이런 뭐 분석과 전망, 해석이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갈등이 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번에. 예. 지금 오찬을 하자고 했는데 오찬도 거절했고 예. 칭백이라는 말도 있지만 서운했다. 권영세와 홍준표를 만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용산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불러서 병훈아 수고 많았고 너 아니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왜 안 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석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시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 선거를 갖다 한동훈 때문에 졌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부산 가지 않았느냐? 그 덕에 우리가 부산에서 이긴 거야. 나는 그렇게 했는데 너는 뭐 했냐라는 거지. 근데 너는 가가지고 네 개인 그 대선 행보한 거 아니냐? 셀카 하나 찍고. 네. 그래가지고 다 이겨놓은 선거, 내가 다 이겨놓은 선거를 네가 다 망쳤다. 이게 대통령 생각이에요. 홍 시장 생각한 게 하나도 안 틀려. 뭐 이런 그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심기가 누굴 통해서 나타나냐면 그 신평 변호사라는 사람하고 하하. 그 다음에 또 홍준표를 통해 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네. 뜻을 그렇게 이제 밝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복화술사라고. 예.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기 힘들잖아, 자기 직접. 그러니까 자기 속내를 갖다 신평이라는 사람 통해서 또 다른 한편은 이제 홍준표 통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냐, 윤홍연대가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윤홍연대. 네. 윤홍연대가 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뭡니까, 내 책임이다. 그 말 듣기 싫잖아요. 그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누구? 당연히 한동훈이지. 근데 그 말을 갖다 홍준표가 해주네. 예. 홍준표가 해주고, 그다음 홍준표는 그 말을 해준 이유가 뭐예요? 한동훈을 날려야 되거든. 하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이야말로 윤석열의 황태자잖아. 난리면입니다. 네. 윤석열의 황태자인데 지금 갈등이 있거든요. 그 딱 자르게 되면 세자 자리를 갖다 세자를 피하고 예. 자기가 그 자리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저라 제가 적자이옵니다. 그쵸. 이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이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홍준표가 마구 해주면서 뭐라고 해요? 자꾸 배신자 얘기를 하잖아요. 너 대통령 배신했다. 너 대통령 배신했다. 그래서 유승민을 내친 것처럼 제2의 유승민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2의 유승민이다. 그래서 보수의 유승민을 또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홍준표가 좀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것도 그 만찬인가요? 오찬인가? 예. 오찬인가요? 그것도 이제 내가 딱 나와가지고 홍준표 만찬. 아니 그게 아니라 한동훈하고 오찬입니다. 청와대에서 불렀는데 오찬입니다. 오찬이죠. 어제였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건강상 이유를 이제 거부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건가, 이제 김경률 전 비대위원입니다. 전 비대위원한테 이렇게 전화를 걸었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니 오찬을 하려면 우리한테 뭐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 비대위원 중 아무도 그런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언론에 나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했나 봐요, 저쪽 그 대통령실에서. 예. 언론 플레이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빴던 모양이에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이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그냥 나 건강상 못 나가겠다라고 하고, 토요일 날 전화해가지고 월요일 날 모찬하러 오라 그러면 그것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비대위원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비대위원들은 황당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야? 우린 밥 먹으러 온 얘기 못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경률 전 비대위원만 뺐을라나요? 아니요. 네. 다 자기들도 몰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수가 아니었어요. 우리들도 전혀 몰랐다. 우리들도 황당했다. 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말싸움이 이제 번진 거죠. 그래서 홍준표는 한동훈이 윤을 배신했다.
예.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한동훈은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그건 배신이 아니라 용기였다. 하하.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도 쓴소리 못했지 않냐. 그래도 내가 그래도 각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예. 그렇게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왜 그 한동훈 공격이 이제 막 되냐면은 예. 사실 전체가 다 책임져야 될 일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일단은 선거 패배 책임 당연히 누가 지는 겁니까? 선거를 이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그 사람 때문이냐는 다른 문제라잖아요. 하하. 패배가. 패배의 원인은 따로 있거든요. 그 원인은 누구였습니까? 사실상 대부분 다 대통령이었단 말이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한 건 뭐냐면 선거 프레임 자체를 잘못 짠 거. 쉽게 말하면 정권 심판론에다 운동권 심판론으로 맞선 거. 이게 좀 무망한 프레임이었단 말이죠. 여당의 프레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막판에 이제 어쩔 수 어떤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보수층 결집이라도 하지 않으면 막 백석이 무너질 상황이니까 거기서 레토릭이 격해졌잖아요. 수사하기 격해지고 개같이 뭐라든지 예. 정치 개같이 한다라든지 이래가지고 중도층에게 좀 부정적인 인식을 줬던 거, 이런 것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선거를 망친 책임은 누가 했습니까? 국민들 다 알잖아요. 예. 당원들도 다 알잖아요. 대통령이었거든요. 대통령 시대 문제고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다음 또 뭐냐, 대통령이 그렇게 하도록 나벼러둔 건 누구야? 너희들이지 않냐? 당 사람들. 니들 뭐 한 거냐? 다 딸랑딸랑딸랑하고 예.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기대가지고 자리나 넘보고 탐내고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이 망친 거 아니냐? 이 사람들 책임지고 싶을까요? 아니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나와요? 친윤 책임론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당내 헤게모니 싸움에서 친윤은 너희들이 좀 물러서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거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돼? 한동훈 책임져.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홍준표는 뭡니까? 딱 예. 한동훈한테 뒤집어 씌워야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다 없어지는 거야. 제가 모든 잘못을 다 치고 쟤를 날려버리게 되면 여기 있는 당의 그 주류들, 특히 이제 TK 영남 중심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나랑 뭐가 되는 거야? 연대가 되고 예. 대통령하고 내가 연결됐으니까 한동훈 차지했던 세자 자리를 내가 들어간다. 지금 이 사람 전략인데 예. 이걸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바람에 지금 욕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속이 너무 들여다 보이잖아, 빤히. 교수님, 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도 그냥 한 전 위원장 책임으로 돌리고 한 전 위원장을 끊어내겠다는 의미일까요? 지금은 갈등이 거기까지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갈등이 있는 건 좀 분명해요. 아하. 그다음에 그 갈등이 아주 노골적으로 나온 게 요거죠. 그 오찬 부르면은 그냥 뭐 갈 수도 있잖아요. 변성 예. 가면 되는데 지금 가는 게 모양새가 좋냐? 모양새가 좋냐? 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못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나, 자기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런 뭔가 좀 가시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불렀으면 모를까? 예. 지금 어정쩡한 상황에서 부르면은 어차피 자기도 피해를 받거든요. 예. 어떤 피해를 받냐면은 지금 윤석열하고 한대 검사 권력으로 그냥 묶여버린 거예요, 이미지가. 아. 자기는 원하지 않았죠. 예. 자기는 그 뭐랄까 나름대로 차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 허락을 안 해준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차별화를 충분히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 지금 인정을 못 받은 거거든요, 사실. 예. 너도 결국은 뭐 조금 뭐 차별화하는 듯하더니 조금 또 정하는 듯하더니 결국은 또 말짱 도루묵이네. 아. 이런 판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아마 문제의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가면은 또 그 똑같은 프레임에 또 갇히는 게 아니냐. 아. 그래서 지금부터 안 갔다라는 것은 내 독자 행보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봐요, 저는. 독자 행보의 선언이다. 네, 독자 행보를 하겠다. 아니, 신 교수님 너무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대하 드라마 지금 30부작에 한 19부, 20부로 넘어가면서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아바마마와 뜻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전당대 그렇죠. 출마로 봐야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당대 출마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예. 전당대를 출마하면 이재명하고 뭐가 달라? 아. 이게 물론 그 선거 패배의 원인이 한동훈한테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책임은 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오기 너무 이르고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소한 1년은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홍준표가 가는 길을 보세요. 망했던 그 지름길을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자, 항상 망했던 게 뭐예요? 윤석열을 갖다 빙자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뭡니까? 그 윤핵관. 이 사람들이 다 전행을 해가지고 멀쩡한 대표를 내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예. 이래가지고 결국 당이 이 모양이 이 꼴이 된 거잖아요. 근데 홍이 지금 내가 그걸 하겠다라는 거니.
이제 핵과는 납니다. 대통령 각하. 예. 내가 다음 당신의 후계자입니다. 아. 그다음에 지금 영남 이쪽 사람들 다 내 편입니다. 라고 해서 당신을 잘 모실게요. 저 자식 저 배신자입니다. 아. 잘라내세요. 라고 한다면 뭐가 달라진 거예요? 해배했을 때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예.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놓고 각을 세운다라기보다도 예. 최소한 뭐 어떤 선언을 한 겁니까? 나는 좀 다른 길을 좀 모색해보고 싶다. 다른 길로 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명한 게 이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전당대회에 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시는군요. 저는 막 한다면 나는 말릴 것 같아요. 예. 그게 나는 말릴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다른 길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지금 문제는 뭐냐 보수가 그 비전이 지금 없거든요. 예. 인구학적 구성이라든지 점점 선거의 그 구도는 그쪽 보수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될 겁니다. 예. 불리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2030을 누가 잡느냐 이 문제도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수가 설득력 있는 왜 자기들을 찍어야 되는지 얘기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는 옛날엔 그랬잖아요. 하다못해도 얘네들 썩었어 알아. 그래도 유능해. 아. 진짜 그때 유능한 사람이 많이 갔거든요. 예. 보수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유능한 사람이 없는 데다가 하하. 썩은 걸로 치면 누가 더 썩었습니까? 민주당이 더 썩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건 또 뭐예요? 더 많이 먹어 이쪽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이게 전반적으로 좀 무능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랬을 때 뭔가 그 지지층들 또는 그다음에 중도층들이 최소한 중도층들까지도 자기들을 왜 찍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에 뭔가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비전을 세우고 예. 그다음 그 비전을 실현할 사람들을 만들고 팀을 꾸리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지지층들 또 설득해내고 이런 작업들이 더 급하지 지금 가가지고 뭐 지금 당대표가 되거나 그런데 뭐가 달라질 거예요? 아니 근데 교수님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특별히 한 전 위원장의 공로를 뭐 치하해 주거나 격려해 주는 것도 아니고 공로를 하고 생각 안 해야 되니까요. 아니 그 대통령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수님 그리고 쟤 때문에 진 거야. 예, 홍준표 시장은 자마 정치 아이돌이 나와가지고 그냥 망치기나 했어 이러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이 그 말이거든. 예 당선자 그 말을 108명 중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 목숨을 걸고 나와서 그래도 우리는 한 위원장 때문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1년 지나고 있다가 등장하려고 그러면 등장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쪽에 그런 인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물 없으니까 윤석열 갖다 쓴 거고 인물 없으니까 또 한동훈 갖다 쓰는 거잖아요. 예. 윤석열 한동훈이 무슨 정치하던 사람입니까? 그쪽에 이제 그러니까 인재풀이 지금 고갈되어 있는 거예요. 아하.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저쪽에 아무 대안도 없어요 지금. 마땅한 대안이 없는데 오세훈, 생각해보세요. 안철수, 원희룡, 오세훈, 안철수, 연희랑 나경원? 뭔가 약간 0.2%, 2% 정도 약간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아하. 있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세훈이 언제 한번 그렇게 대선 주자로서 그렇게 뭐랄까 폭발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는가? 예. 나경원이 그런 적이 있는가? 아하. 원희룡이 그런 적이 있는가? 아니잖아요. 다 고만고만해. 한 자릿수였거든요. 다. 아. 근데 그걸 두 자릿수를 넘어가서 돌파한 사람들이 거기에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 그것도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거든요. 권력은 물려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쟁취하는 거다. 네. 그다음에 자기 색깔 남에게 물려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쟁취하는 가운데 예. 자기만의 정치를 보여줘야 되고 자기 색깔의 정책들 그다음에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이런 진용들 이런 것들을 갖추는 거 거기서 결정된다고 봐요. 예.